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공포 영화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깜짝 놀라게 하는 영화가 아닌 보고 난 후 며칠 밤을 뒤척이게 만들고 몇 년이 지나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영화들이죠. 진정한 공포 영화의 힘은 상영 시간 동안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뛰어난 공포 영화들은 영화관을 나서거나 TV를 끈 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 어둠 속에서 혹은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불현듯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소개할 5편의 영화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공포 본능을 자극합니다. 초자연적 공포, 심리적 공포, 문화적 공포, 신체적 공포까지. 이 영화들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영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공포 영화 탑5를 시작합니다. 5위 링구랭거 8. 일본 공포 영화의 걸작이자 서구권의 제이호러의 붐을 일으킨 작품 나카타 히데오 감독의 링구입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링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죠. 영화의 기본 전제. 링구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본 사람은 정확히 7 후에 죽게 되죠. 기자 아사카와 레이코는 이 도시 전설을 취재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그 테이프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7의 시간만이 남았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테이프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링구가 잊히지 않는 이유. 링구가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영화가 디지털 시대에 대한 불안감을 완벽하게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VHS 테이프, TV, 전화와 같은 미디어 기술이 어떻게 공포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특히 TV 화면을 통해 기어나오는 사다코의 이미지는 공포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로 수많은 패러디와 오마주를 낳았습니다. 이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점프 케어에 의존하지 않고 천천히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공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유령소녀 사다코. 링구의 중심에는 사다코라는 유령소녀가 있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과 하얀 드레스는 전통적인 일본 유령의 모습을 따르고 있지만 사다코는 단순한 복수의 화신이 아닙니다. 그녀는 기술을 통해 스스로를 복제하고 퍼뜨리는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다코의 불규칙적이고 끊어진 듯한 움직임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해 표현되었는데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는 다른 기괴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움직임은 이후 많은 공포 영화에서 초자연적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적 영향력. 링구는 단순한 공포 영화를 넘어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공포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미국에서도 링, 그루지, 다크워터 등 일본 공포 영화의 리메이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디지털 기술과 공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와 이미지가 어떻게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타포로 볼 수 있죠. 링구는 그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불안한 분위기, 그리고 기술을 통해 전파되는 공포라는 개념으로 공포 영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 번 본 사람이라면 TV 화면의 잡음만 봐도 사다코가 기어나올 것 같은 불안감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4위 샤이닝 1980.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걸작 샤이닝은 스티븐 킹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잭 니콜슨과 셸리 듀발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립된 호텔에서 벌어지는 관계의 이야기지만 그 심층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불안한 주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영화의 이 이야기. 겨울철 휴업 기간 동안 콜로라도에 고립된 오버룩 호텔의 관리인으로 일하게 된 작가 잭 토렌스 잭 니콜슨과 그의 가족. 호텔은 점차 잭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의 아들 데니는 샤이닝이라 불리는 초능력으로 호텔의 어두운 과거와 끔찍한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한 불안감의 구축. 샤이닝이 4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큐브릭 감독의 완벽주의적 연출과 끊임없이 고조되는 불안감의 구축 때문입니다. 영화 전체에 깔린 불편한 대칭 구도, 스테디캠을 이용한 길고 부드러운 주의 쇼트,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하학적 패턴들은 관객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특히 데니가 3륜차를 타고 호텔의 복도를 주행하는 장면은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잭 니콜슨의 광기 어린 연기. 이 영화에서 잭 니콜슨의 연기는 공포 영화 연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광기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특히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캐릭터의 심리적 붕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Here's Johnny라고 외치며 화장실 문을 도끼로 부수는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의 강렬함은 단순히 폭력적인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쌓아올린 심리적 긴장감이 폭발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층적 해석 가능성. 샤이닝이 지금까지도 분석되고 논의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공포, 영화를 넘어선 다층적 해석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가부장제의 폭력성, 미국의 원주민 학살, 홀로코스트, 심지어 아폴로 달 착륙 조작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룸 237은 이 영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음모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큐브릭의 세밀한 연출과 복잡한 시각적 암시들은 이런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시각적 이미지들. 샤이닝은 수많은 잊을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는 파란 드레스의 쌍둥이 소녀들, 엘리베이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핏빛 홍수, 미로 속에서 얼어붙은 잭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1921년 호텔 파티 사진 속에 있는 잭의 모습까지. 이러한 이미지들은 단순히 충격적이거나 무서운 것을 넘어 우리의 무의식에 호소하는 원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이닝은 한 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타미 엑소시스트 1973.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의 엑소시스트는 개봉 당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역대 최고의 공포 영화로 꼽는 걸작입니다. 종교적 공포와 신체적 공포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이 영화는 공포 영화의 예술적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영화의 이 이야기.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12살 소녀 리건 맥닐이 원인 모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 어머니 크리스는 모든 의학적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마침내 악마에 의한 빙의로 판단하고 다미언 카라스 신부와 랭킨 메린 신부의 도움을 구합니다. 금기를 깨는 충격적 표현. 엑소시스트가 개봉 당시 그토록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영화가 당시 사회적, 종교적 금기를 정면으로 깨는 표현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어린 소녀가 악마에 빙의되어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고 가장 신성한 종교적 상징들을 모독하는 장면들은 관객들에게 깊은 불편함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리건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로 더럽히는 장면, 머리를 180도 회전시키는 장면, 그리고 사제에게 온갖 모독적인 말을 퍼붓는 장면들은 지금 봐도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표현의 강렬함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영화가 다루는 선과 신앙과 불신앙의 주제를 극단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특수효과와 메이크업의 혁신. 엑소시스트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특수효과와 메이크업을 선보였습니다. 딕 스미스가 담당한 리건의 변형 메이크업은 지금까지도 공포 영화 메이크업의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리건의 머리가 회전하는 장면, 침대가 공중에 뜨는 장면, 그리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방 안에 물건들이 날아다니는 장면 등은 당시 기술로는 구현하기 매우 어려운 효과였습니다. 프리드킨 감독은 이런 효과들을 위해 다양한 실험적 기술을 도입했고, 이는 후대 공포 영화의 특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학적, 신학적 깊이. 엑소시스트가 단순한 공포 영화를 넘어선 이유는 그것이 악의 본질, 신앙의 의미, 그리고 인간 존재의 취약성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카라스 신부의 여정은 단순한 영웅 서사가 아닌 심오한 신학적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어머니의 죽음 이후 겪는 신앙의 위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여주는 자기 희생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적 충격과 영향. 엑소시스트가 개봉했을 당시 미국 전역에서는 극장 밖에서 기절하거나 구토하는 관객들이 속출했고, 심지어 일부 극장에서는 의료진을 대기시켜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화의 시각적 충격 때문만이 아니라 종교와 악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후 수많은 악마 빙의 영화와 엑소시즘 영화의 원형이 되었으며, 공포 영화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심오한 철학적, 종교적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엑소시스트는 개봉한 지 50년이 가까워오는 지금도 여전히 그 충격과 공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공포 영화의 역사적 분기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2위 곡성 2016. 나홍진 감독의 곡성은 한국 공포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156분의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 없이 관객을 압도하는 이 영화는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포, 미스터리, 민속신앙, 초자연적 요소를 혼합한 대작입니다. 영화의 이 이야기. 평화로운 산골 마을 곡성에서 원인 모를 집단 발작과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능해 보이는 경찰 종구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마을에 최근 이사 온 일본인 남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상황은 종구의 딸 효진이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로 변하고 종구는 무당의 도움을 받아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공포와 혼란의 닫힌 구조. 곡성이 잊을 수 없는 영화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관객의 인지적 기반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구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수사물처럼 시작하지만 점차 샤머니즘, 기독교, 민간신앙 등 다양한 신앙 체계가 충돌하는 영적 전쟁으로 확장됩니다. 영화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관객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누가 악마이고 누가 구원자인지에 대한 질문은 마지막까지 모호하게 유지되며 이 불확실성이 극도의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30분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호한 구조로 영화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 사이에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열린 구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악의 본질과 믿음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적 정서와 보편적 공포. 곡성의 두 번째 강점은 한국의 전통적 샤머니즘과 민속신앙을 현대적 공포. 영화의 문법과 완벽하게 접목시켰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당이 집전하는 곳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렬한 의식 장면 중 하나로 한국 전통 의식의 원초적 에너지를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민속학적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 악과 맞서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북소리와 무당의 춤, 그리고 피해 희생의식은 원초적인 공포와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등장인물의 복잡성. 곡성의 또 다른 강점은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심리와 동기입니다. 특히 곽도원이 연기한 종구는 전형적인 영혼과는 거리가 먼 나약하고 때로는 비겁한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딸을 구하기 위한 그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쿠니무라 준이 연기한 일본인 남자와 황정민이 연기한 무당, 그리고 천우희가 연기한 의문의 여인 역시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복잡한 캐릭터들입니다. 이들의 정체와 의도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은 영화의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시각적, 청각적 충격. 곡성은 시각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선사합니다. 홍경표의 촬영은 아름다운 산간 마을의 자연 풍경과 그 이면의 도사린 어둠을 대비시켜 불안감을 고조시킵니다. 특히 꿈과 환각 장면들은 강렬한 비주얼로 관객의 뇌리에 깊이 각인됩니다. 뿔 달린 악마의 모습, 흰 천으로 덮인 채 숲속을 헤매는 모습, 그리고 효진이 변해가는 과정 등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시각적 충격을 선사합니다. 또한 영화의 사운드 디자인도 주목할 만합니다. 장마철 끊임없이 내리는 비소리, 산속의 기이한 울림, 그리고 굿 장면의 강렬한 타악기 소리는 청각적으로도 강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곡성은 한국적 정서와 보편적 공포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모호함으로 인해 한 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 영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위 헤레디터리 2018. 아리에스터 감독의 장편 데뷔작 헤레디터리는 현대 공포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가족 드라마의 형식을 빌려 시작하지만 점차 악몽 같은 초자연적 공포로 변해가는 이 영화는 그 강렬한 심리적 충격으로 많은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영화의 이 이야기. 미니어처 아티스트인 애니 그레이엄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녀의 가족은 서서히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딸 찰리의 갑작스러운 비극적 죽음 이후 가족의 균열은 더욱 깊어지고 애니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어머니의 과거와 가족의 비밀을 파헤칠수록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견딜 수 없는 심리적 공포. 헤레디터리가 잊을 수 없는 영화인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주는 견딜 수 없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점프 스케어나 시각적 충격에 의존하지 않고 깊은 불안감과 절망,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운명에 대한 공포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구축해 나갑니다. 특히 영화의 전반부는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가족 비극에 가깝습니다. 찰리의 사고 장면과 그 후 피터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애니의 비명소리는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시퀀스 중 하나로 관객들에게 실제 트라우마를 남길 정도의 강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의 강렬함은 특수 효과나 과도한 폭력성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건드리기, 가족의 해체와 유전적 공포. 헤레디터리의 두 번째 강점은 가족과 유전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공포의 요소로 승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이 영화는 가족 내에서 대물림되는 트라우마, 정신질환, 그리고 가장 어두운 비밀들을 통해 유전이 어떻게 저주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애니의 미니어처 작업은 이러한 주제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그녀가 만드는 정교한 미니어처 하우스들은 마치 인형극처럼 가족의 삶을 재현하고 있으며 이는 더 큰 힘에 의해 조종되는 그들의 운명을 암시합니다. 특히 영화의 카메라 워크는 종종 인물들을 마치 애니의 미니어처 속인형처럼 전경에 배치함으로써 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더 큰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완벽한 연기 앙상블. 헤레디터리의 세 번째 강점은 출연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력입니다. 특히 토니 콜렛의 연기는 공포 영화 연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슬픔, 공포, 분노, 광기를 오가는 극한의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특히 저녁 식사 장면에서의 감정 폭발은 잊을 수 없는 강렬함을 선사합니다. 또한 가브리엘 번이 연기한 남편 스티브의 무력감, 알렉스 울프가 연기한 아들 피터의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밀리 샤피로가 연기한 찰리의 기이함까지 모든 배우들이 완벽한 앙상블을 이루며 영화의 심리적 깊이를 더합니다. 결말의 충격과 여운, 마지막으로 헤레디터리가 잊을 수 없는 영화가 되는 이유는 그 충격적인 결말 때문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15분은 그동안 쌓아온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폭발하는 순간으로 초자연적 요소가 전면에 드러나며 악몽 같은 시퀀스가 펼쳐집니다. 특히 집안을 떠다니는 애니의 모습, 천장에 붙어있는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마지막 창고 장면의 의식은 철저히 계산된 연출과 불편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공포를 안겨줍니다. 또한 영화의 진짜 충격은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되고 조종되었다는 절망적인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레이엄 가족이 겪은 모든 비극은 우연이 아니라 하이몬 숭배자들의 계획적인 의식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통제력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헤레디터리는 영화가 끝난 후에도 관객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불편함과 공포를 일으키는 극도로 불안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서운 영화를 넘어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대한 강렬한 탐구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공포 영화 5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화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공포 본능을 자극하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영화들은 모두 단순한 놀람이나 시각적 충격을 넘어 깊은 심리적, 철학적 공포를 다룹니다. 악의 본질, 가족의 의미, 믿음과 의심, 통제할 수 없는 운명 등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주제들을 통해 관객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립니다. 둘째, 이 영화들은 모두 뛰어난 영화적 기술과 예술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출, 촬영, 음향, 연기, 특수효과 등 모든 영화적 요소가 공포라는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셋째, 이 영화들은 모두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공포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만들어졌지만 그들이 다루는 공포는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공포 영화가 단순한 오락이나 스릴을 넘어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하게 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포 영화가 가장 잊을 수 없었나요? 혹시 이 목록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추천작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